오늘의 의학이 가는 길. 자, 막스 거슨 박사의 이 치유기에 대해서 계속 읽어 거의 이제 마지막 부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도 나왔다. 명의 막스 거슨 박사 암치료기 호트지음 김태수 옮김. 오늘의 의학이 가는 길. 자, 봅시다. 스크립 하워드지의 칼럼니스트 에드 커테르바 씨가 1959년 3월 4일자로 전 주 장관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그 엑스레이 기계가 1943년부터 계속하여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난 16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다. 16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거의 10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기계는 로버트 탑트 상원 의원을 치료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던 바로 그 기계였다. 2월 20일 금요일부터 일주일에 6일 동안씩 둘레시는 계속 치료를 받았다. 100만 볼트가 흐르는 방에서 똑같은 치료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상원의 노동과 공공복지위원회에서 평화를 위한 건강 법안이라고 불리는 1959년 국제건강과 의료조사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었다. 동 법안은 암과 심장병을 비롯한 질병과 싸워나갈 전면적 국제적인 노력에 연간 5천만 달러씩의 예산을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고 나는 의문을 갖다. 그것은 벌써 끝난 일로서 잊어버려야 하는데 의료인들은 지금도 암을 고치기 위하여 수술과 방사능에 매달려야 한단 말인가? 향후 10년 후에도 암과 싸울 돈을 모금하기 위하여 특별 방송을 하고 춤잔치를 벌이자는 말인가? 그때에도 일간지에 아래와 같은 짧은 기사들이 실리게 하자는 말인가? 이 글이 이게 1959년 이렇게 나왔다면은 거의 40년, 50년, 지금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방사능 이 수술을 하지 않고 있나요? 어떤지요? 환자 투신 자살. 오늘 아침 일찍이 모 병원에서 암 환자의 시체가 자기 방에서 7층 아래에 있는 응급실의 지붕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그 환자가 자기 방의 창문에서 뛰어내렸거나 또 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그때에도 희망이 없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리라고 본다. 자기 기만이 커져가고 맹목적인 신념이 사람들에게 호된 시련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는 그것이 최악의 것으로 보여질 것이다. 나는 메디슨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느 의사와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는 거슨 박사의 치료법에 대하여 불리한 보고서를 작성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여러 환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 30명쯤 될까요?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그의 치료법이 듣는다는 확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논쟁거리였으며 우리에게 권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거슨 박사를 선전해 주는 꼴이 되고 그는 더욱더 자신에 대한 방어책을 쓸 테니까요. 저의 말 뜻은 말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나 잘 속이는 사람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는 결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행위를 정말 믿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자기 신념에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만 믿으며 한 길뿐이죠. 그는 오른쪽도 왼쪽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는 토론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치료법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코 그의 논문을 게재하지 말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는 망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는 식사법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실한데 참 웃긴. 성실한데 망상자라. 참 이상한 말의 어법이 좀 이상하게 상충이 되네요. 그의 식사법을 따르면 어떤 해로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 대하여 저는 성실하게 말하겠습니다.
거선의 식사법을 따른다고 하여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의 식사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에게 찾아가는 모든 환자들은 이미 치료법이 없는 갈 때까지 가버린 말기 환자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셈으로 거선 박사에게 갑니다. 그 환자들에게는 저도 그의 환자들을 몇 사람 만나 보았습니다만 거선 박사가 구세주입니다. 그들은 그를 믿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릅니다. 그의 환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약간이라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심리요법이라는 것이 꽤 효과를 나타내지요. 만일 좋아진다고 믿고 있으면 좋아지게 되지요.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결국엔 죽고 말지요.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자들이 처음에 좋아졌으나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환자들은 이미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텍사스 병원이나 시카고 대학병원 같은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으며 그러한 환자들이 여기저기 모여듭니다. 환자의 친척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듣게 되면 결사적으로 거선 박사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선생께서 기사를 쓰시고 싶으면 쓰십시오.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저로서는 환자들에게 그 요법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환자들이 죽도록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심한 두통과 시력의 상실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군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뇌 종양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어 즉각적인 수술을 받기로 했다. 종양 제거 수술을 한 후에 아주 좋아졌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자 두통이 더 심해졌으며 시력을 잃게 되었다. 군 의관은 재수술을 하자고 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군의관들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으나 그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의병 제대를 하였다. 뉴저지주 노스버건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여기저기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의사들의 말은 한결같이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뉴욕시에 있는 암 전문의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도 수술 외의 길은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거선 박사를 알려주었다. 그는 거선 박사를 찾아갔으며 그 즉시 그의 치료법에 따랐다. 수주일이 지나자 두통이 멈추었으며 시력이 좋아졌고 수개월 후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았더니 종양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다. 자, 이렇게 그것은 1944년에 일어난 일이다. 그는 현재에도 완전한 건강을 누리고 있는데 결혼도 하였으며 뉴저지에 있는 어느 직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가 입과 입을 통해서 삽시간에 이웃에 퍼져나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대부분이 말기 환자들인데 분명히 결과가 좋아진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진대사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마르고 머리가 희끗한 그 의사에게 몰려들었다. 그들도 나아지자 더 많은 환자들이 거선 박사의 문전으로 몰려들었다. 그 군인의 형수는 아기가 없어서 대단히 불행해했는데 의사를 찾아갔더니 난소 종양이 있으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눈물에 젖어 집으로 돌아갔다. 난소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아기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아기가 없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 군인은 형수에게 거선 박사를 찾아가게 했으며 그도 그 치료법에 응하게 되었다. 수년이 지난 뒤에 그 부인은 두 아기를 데리고 자기를 수술해 주었던 의사를 찾아갔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하고 의사가 말을 했다. 부인께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아이를 둘씩이나 입양하시다니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애들은 제가 낳았어요 하고 그 부인이 말을 받았다. 의사가 부인을 쳐다보면서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말했다. 증명을 해드리죠. 저지시에 있는 크라이스터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십시오. 의사는 그대로 했다. 그 병원에서 부인의 말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인체의 영양은 토양에서 시작됩니다 하고 거선 박사는 주장했다. 인류는 영원히 자연의 철칙에 의존해야 하는데 토양이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분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체는 수많은 세대를 이어오면서 자연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인류가 그러한 생물학적 균형을 깨매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아시안인들에게는 쌀이 주식입니다. 아시아인들에게 문명을 받아들여서
쌀을 깎아 희고 더 예뻐 보이게 하면서 중요한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제거되자 새로운 질병이 하나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각기병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백미만 먹으면 소화는 잘 되지만은 각기병이 걸릴 수가 있고, 그러나 껍질째로 먹으면 또 요즘에는 렉틴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을 잘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식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토양에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정제하고 캔과 병에 넣으며 가루로 만들고 얼리고 착색을 하고 스프레이를 뿌려서 독을 입히고 결국은 죽은 음식, 비자연적이며 독이 가득한 음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음식으로 키워진 인체는 세포의 균형과 협동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연적인 방어력, 면역성과 치유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외과 의사들은 통계의 내용을 주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기술이 발달되고 수술 절차가 현저히 늘어났으며 조기 발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통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자료는 발병률, 이환율과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희망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문제는 당분간 큰 문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1956년 10월 21일자로 발행한 미국 의학협회지 162권 8호에 실려있는 바테만 박사가 쓴 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문명 없는 곳에는 암도 없습니다. 훈자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디오피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암이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여 영향을 받고 버린 곳에 암이 발달합니다. 신진대사가 정상적인 인체에서는 암이 발달하지 못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암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이며 간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화기관에서 간은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공식이나 화학식품을 취하면 간이 대단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간은 저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이 먹는 음식의 구성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간이 음식의 성분을 호르몬으로 조성시키고 비타민과 효소, 대개 600가지의 효소가 있다. 이것을 활성시키고 또 재활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키고 재활성화시켜 우리들의 생명이 최고로 활동할 수 있게 조절하고 보호합니다. 간은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것 외에 배설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치료에 대한 진단은 암이 성장하는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정통의학에서는 이러한 통증만을 치료합니다. 자, 이 각주에서 1번 병원이 현재 문명화되어 갈수록 일어나는 일을 하나 지적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금년 1954년 3월에 일어난 일이다. 그날 우리는 이 지역에 사는 현대인으로서 처음으로 중수염 환자가 발생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다. 백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이 질병이 이 나라의 유색 인종에게는 왜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않았다. 아마 이 질병의 발생은 영양의 변화로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많은 원주민들, 특히 대도시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옛날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다. 옛날에 그들은 주로 과일, 야채, 바나나, 카사비, 열대지방의 녹말, 이그남, 타로, 토라닌 고구마 등을 주식으로 먹었다. 지금 그들은 연유, 통조림, 버터, 저장 육류와 생선 그리고 빵을 주식으로 먹는다. 원주민들에게 암이 발생하게 된 사실과 소금을 많이 취하게 된 사실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의학 박사 알베르토 슈바이처, 아프리카 렘버레네 병원. 자, 이렇게 암의 성장 부위를 절제한 후에도 재발의 가능성이 커가는 것을 보아서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근처에 있는 진짜 원인을 무시해버립니다. 지도적인 외과 의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사생활의 종말에 들어가야 외과적 수술이 암에 대한 치료법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방사선이나 엑스레이 치료의 권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국제학회에서 미국의 의학협회에 엑스레이 치료가 환자의 생명을 단축했다는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그 치료법에 치중합니다. 나의 치료법은 크게 손상을 입은 인체의 여러 기관들이 가능한 대로 자연적이며 정상적인 생물학적 균형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회복되면 동시에 자연 방어력, 면역과 인체의 치유력이 살아납니다.
신진대사와 간이 좋아지면 즉시 대개 10일 이내에 인체의 표면에서 자라고 있던 암이 눈에 띄일 정도로 사라져가게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 치료법이 옳다는 것을 잘 증명하여 주는 것이며 상당히 진전되었거나 거의 포기한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어져 가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저에 있는 원인을 제거하여 암을 치유시킨다는 것은 전신진대사 기능, 특히 간 기능을 되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논문에서 거선 박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암 환자의 전신진대사 기관을 치료하여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나의 치료법을 이해하려면 나폴레옹 시대에 파리에 살았던 유명한 외과 의사 J.L. 알리버트 박사가 한 구식 암 실험을 참고해야 한다. 그는 암물질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접종시켰는데 자신과 3명의 제자들에게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로 격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암을 접종하는 실험을 했다. 일어나서 며칠간 계속되었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암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실험은 알리버트 박사 자신과 동료들에게 재차 해보았으나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정상적인 인체의 암을 이식하는 것이 실패한 것을 과학적으로는 그들 실험의 진행이 불확실했으며 그에 대한 서술 역시 충분한 정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오래도록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그 후에 150여 년 동안의 여러 차례의 실험에서 건강한 동물에게 종양을 이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가축이나 잘못된 먹이를 먹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동종 번식에 의하여 이미 약해진 동물 그리고 열성 유전에 의하여 허약해진 동물에게는 쉽게 이식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다. 아하, 이럴 수가 있네요. 이식이라는 것도 이러한 조건들은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벙어리의 저항력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암 환자들은 2차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장내 세균, 골관절염, 만성적인 코병, 여러 형태의 빈혈증 등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 있다. 진실로 암을 없애려면 농사법을 개량하여 인조 비료와 모든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식품의 저장과 유통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식품에서 자연적이며 활력적인 가치를 빼앗아 버리는 짓거리도 고쳐야 한다. 그것은 캔에 넣는 것, 병에 담는 것, 정제 등 식품을 해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현대 문명이 가져온 이러한 방법들을 피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겨우 몇몇 분들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장래 자손들의 안녕을 위하여 이러한 활력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믿게 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실은 지금 현대 바로바로 연구가 되고 공부가 되어지고 또 발표되어도 손색이 없는 벌써 60여 년 전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자, 모든 역사적인 관찰과 현실점의 일들을 통하여 지상으로 경고를 해보아야 암을 예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상의 경고를 가장 강력하고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았더라도 옛 페르시아나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리스 문화와 영원한 제국이라고 불렀던 로마를 구출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많은 과거의 문화가 소위 당시의 현대 문명으로 단순했던 생활습관과 영양습관이 파괴되어 퇴행성 질병이 증가하면서 파멸되어 갔을 것이다. 미국의 발전은 옛날의 나라들에 비하여 훨씬 빨리 진행되었으며 암과 정신질병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퇴행성 질병들도 훨씬 더 빨리 증가되어 왔다. 지나간 몇 해 동안 퇴행성 질병이 유아나 어린 아이에게도 나타났는데 특히 백혈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임상적으로 초기 증상을 발견하는 것이 암의 예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암의 원인을 알아야 예방이 가능하다. 나의 견해로는 간의 퇴행성에서 암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자면 간의 초기 퇴행은 상당히 오랫동안 통증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 개든 여러 개든 암 종양을 절제하고 엑스레이나 방사선요법을 하여도 근본 원인을 드러내지 못하여 조만간 종양이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암의 초기는 간이
약해져서 그렇다라는 거죠. 각주를 봅시다. 이 나라에서는 심장병 다음으로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6명 중에 1명꼴로 암으로 죽는다. 국립암고스. 두 번째, 세 번째, 현재 암이 30에서 54세의 여성들과 학령 아동들에게는 사고사를 제외하고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되어 있다. 발행 1959년 3월 29일 연방 고용인 중에서 무차별로 458명을 택하여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39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등등등 이렇게 암화되어지는 현실은 음식의 문제에 있다 이 말이죠. 암을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다른 물음에 대한 답변은 1946년 1회 발표한 나의 여러 논문에 있다. 암은 치유가 되며 소위 수술이 불가능한 암이거나 진행이 많이 되어 포기한 환자들도 치유가 된다는 것을 그들 논문에서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연구가들은 페니실린이 많은 전염병을 고쳤던 것 같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해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가들은 어느 화학약품이 종양의 성장과 악성세포의 확장을 막아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그것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슐린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1955년 11월 28일자. 55년대에 이 인슐린의 어떤 그 문제와 같은 것이 이 페니실린 이런 것을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암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1936년 9월 미국행의 배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 한 분이 그렇게 시도를 하였고 거슨 박사의 오랜 친구이자 환자였던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 자, 슈바이처 박사가 또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이 의료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또 한 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끊임없는 노력이 성공으로. 나는 이야기의 끝마무리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에 내가 추구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였다. 그럴 즈음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거의 다 읽었을 때 사망자난의 한 줄이 시선을 끌었다. 막스 거슨 박사 79세 암 전문가, 암과 결핵 치료의 전문가인 막스 거슨 박사가 어제 자택에서 폐렴으로 서거했는데 나는 아찔하여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나는 방금 읽은 기사를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오래도록 침묵 속에 앉아 있기만 했다. 그를 잃은 데서 받은 충격과 느낌은 누구든지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었을 때 갖게 됨직한 그런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거슨 박사와 암에 대하여 과학적인 접근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보고자들은 그 어떤 주제에 대하여 가까이 파고 들어가면은 그 주인공이 아주 친한 친구이든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적이든 그 주제가 저자의 일부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맞게 되자 나 자신 속의 그 어떤 것도 떠나가 버렸다. 자, 이 책 전체는 토드 제이 호트의 지금 이렇게 엮어나간 것을 김태수의 옮김으로 되어진 책이죠. 참고하고 그래 이런 참 불행사가 마지막 후계자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가게 된 것이 참 유감이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감정보다도 더 깊은 것은 막스 거슨 박사의 투쟁이 마감되었다는 참담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 거슨 박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비참에 잠겨서 나는 거슨 박사가 한 모든 좋은 일들과 그가 치료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어느 부인이 내내 정통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고치질 못하고 끝내 반쯤 마비가 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거슨 박사에게 이끌려갔던 일을 생각해 내었다. 치료를 받은 지 3주일이 지나자 그 부인은 발가락과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뒤에 부인은 발티보에 있는 멀리의 병원으로 찾아가서 의사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하시겠지요? 하고 그 부인은 말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대답이 부인을 놀라게 했다. 저는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아마 보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그분의 기념비를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많은 의사들에게 그분은 가시입니다. 나는 거슨 박사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에 올렸다. 그때는 헌신적인 조그마한 단체 암치료 재단의 회원들이 거슨 박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환자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그 환자는 여자였는데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 그런데 파혼을 당하게 되자 그만 그 치료법을 중단해 버렸던 것이다. 그때 거슨 박사는 롱존 씨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하는 것도 중지했다고 했다. 전에 출연을 했을 때 급하게 주선을 했기 때문에 그 출연으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다고 그는 말했다. 뉴욕 의학협회의 권열집행위원회에서는 그가 개인적인 선전을 하려고 출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이다. 거슨 박사는 이미 다 치료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 선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거슨 박사에게 그 많은 환자들을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환자들이 처음에는 모두 여러분들에게 갔었지요. 그리고는 정골요법사에게 가지요. 그리고는 척추교정사에게 갔다가 다시 제게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들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병원들에서는 거슨 박사에 대해서 잘 아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넌지시 거슨 박사에게 가보라고 한다는 것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여자 환자가 그렇게 하여 오게 되었는데 그 병원으로 의료 보고서를 가지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후에 의사들이 찾아온다, 간호사들이 매일 찾아온다 난리였죠. 하고 거슨 박사가 말을 했다. 우리들이 돌보아 주겠습니다. 재검을 해봅시다. 이 요법을 해볼까요? 저 요법을 해볼까요? 하고 말하는데 그 환자가 딱 거절해 버렸습니다. 전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좋아졌어요. 거기엔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더 해볼 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환자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만난 자리에서 거슨 박사는 무척 흥분해 있었다. 그는 이미 코발트 치료법을 받은 환자도 성공적으로 치유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던 것이다. 저는 코발트 방사선 치료를 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거슨 박사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치료법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식도암을 치료하고 있는데 의학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식도암. 그 암은 환자의 심장 가까이에 있는 5번째의 척추골에 자리 잡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환자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게 되었고 숨을 쉬기도 어려워졌다. 무익한 코발트 치료법을 계속 받다가 그는 마침내 거슨 박사에게 오게 되었다. 8일이 지나자 그는 삼키고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일터로 되돌아가 기계공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주치의는 그 환자가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위장에 튜브를 꽂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면서 거슨 박사는 즐거운 듯이 말을 이어갔다. 지금 그의 유일한 불평은 2시간마다 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상원 청문회에서의 진술을 기억해냈다. 이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한 사람의 후계자도 없이 거슨 박사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그것은 재난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쯤 그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려 할 것인가 하고 나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거슨 박사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는 당시에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 가봉국 렘버레네시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 있었다. 거슨 박사 부인에게 보내온 슈바이처 박사의 감동적인 편지는 다정한 친구를 그리워하는 하나의 기념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 가봉국 렘버레네에서 1959년 3월 10일 그것은 부인께 얼마 전에 부군께서 저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다시 만나자고 하시면은
제가 언제 유럽에 들릴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이 사실을 기록해 둔 것은 저 역시 다시 그분과 마주 앉아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떠나셨다니 제가 마치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전부의 소식을 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인께서 부군을 이런 슬픔에 잠기시듯이 저 역시 그러한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부인께서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성을 하고 있는 떠나가 버리신 그분은 저와 가장 가까웠던 분이라는 것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 아내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려야 할 빚도 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제 아내는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아내는 언제나 그분에게 진심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서거 소식을 듣고서 1시간 동안이나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뜻이 무엇이었나 하고 저 역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의학사에 나타나신 가장 뛰어난 여러 천재 중의 한 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그 어떠한 면을 지니셨습니다. 질병의 본질과 치유의 과정의 깊은 통찰력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서 위대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분은 과학적인 연구와 교육에 종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반대되는 정치적인 조건으로부터 크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시대에 태어나셨더라면 독일의 중요한 대학에서 장기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와 가르침을 이어나갈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판도 얻고 격려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은 뿌리가 뽑혀져 이민을 가신 분으로 연구와 작업을 하시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으며 언제나 도전을 받는 투쟁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분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던 우리들은 그분이 실망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 적들을 정복해 나가는 데에 찬사를 보내어 왔습니다. 그분의 기본적인 개념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그분의 이름과 관계 짓지 않은 채 여러 사람들에게 채택되어져 왔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유산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분을 제 위치에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치유시켜 주었던 많은 분들이 그분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미 그분의 새로운 세계를 따르는 후진들이 생겨나서 그의 유업을 이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를 알고 찬사를 보내왔던 우리들은 오늘 그분이 투사로 태어나서 반대되는 운명에서도 자신을 증명하면서 우리들과 함께 살았던 것을 조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부인을 생각하고 있는 알베르토 슈바이처 드림. 알베르토 슈바이처 드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졌네요. 여기서 어디야 보면 그것을 위하여 파리 근교에서 35시 갖춘 요양소를 마련하다. 자, 이거 알베르토 이렇게 되어졌어요. 부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